자, 118번. 자, 일단 뭐 n은 5, 6, 7, n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2까지 나왔고, 요거를 만족시키는 실수의 개수를 구하라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실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럼 일단 주어는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내가 구하려는 건 이거의 실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실수의 개수. 자, 근데 여기에 지금 n에 올 수 있는 놈은 이 대문자 n의 원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사실 5, 6, 7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놈의 원수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5일 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홀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홀수. 맞아? 그러면 이놈의 값을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 해서 5개 처리가 되겠죠. 5개.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여기에 6이 오면 이제 이 그래프 자체가 포물선의 형태가 나오는 거지. 짝수니까 포물선의 형태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자, 이때는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즉 0개, 0개. 여기서는 y는 0, 1개. 여기는 2개 나와서 이때도 5개가 나옵니다. 따라오십니까? 그 다음 여기가 이제 7일 때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5개가 나온다는 거지. 답에서 15개 보면 그때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막 다 헤맸잖아요. 답시 보니까 답이 없네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겹치는 놈들이 있을 거라. 겹치는 놈들. 이건 풀이는 맞아. 풀이 15개가 맞는데 실제로 x의 5제곱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라는 것과 x의 6제곱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라는 놈과 x의 7제곱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라는 놈을 한번 다 써보면 그때, 자, 이걸 만족하는 애, 여기 1이라는 애가 있죠. 그 다음 여기도 이걸 만족하는 애가 1이라는 애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겹치는 거는 사실 집합에서는 한 개 취급해줘야 된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0하고 1하고 뭐 마이너스 1이라는 애들이 겹칠 것 같다라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는 0 한 개 나오고 여기서는 1 한 개 나오지. 여기는 0하고 1이 한 개씩 나오네. 0 한 개, 1 한 개 이렇게 나오네. 자, 여기서는 0 한 개 나오죠? 그 다음 마이너스 1도 한 개 나오죠? 맞아요? 마이너스 1 한 개 나오고 0도 한 개 나오고 1도 한 개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 0 한 개 나오고 1 한 개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1 안 했네? 여기도 마이너스 1 나오지? 여기도 x의 5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여기도 x의 7제곱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근데 x의 6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 x의 6제곱은 1. 그러면 뿔마 1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전부 다 한 개씩 나와. 전부 다.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라는 애가 전부 다 한 개씩 나와요. 여기도 한 개 다 나온다. 맞아? 즉 9개로 세버린 거지. 근데 이 6개는 사실 떼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15개에서 아까 생 15개에서 이 6개를 빼줘서 답은 9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투스텝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120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주어진 얘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가 4로 보이면 안 되고 일단 수인수분해서 2의 제곱으로 먼저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일단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그냥 처리하는 문제야. 자, 일단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n은 5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쵸? 근데 5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왼쪽은 자연수인데 오른쪽이 자연수가 필요 안 돼. 안 돼. 얘 5 몇 개 필요해? 말해보네? 5 5개. 말해버렸다. 5개가 필요한 거지, 얘는. 그치? 그럼 얘가 5의 5제곱이라고 하면 얘가 말이 필요 안 돼. 안 되잖아. 왜냐면 5가 나와서 5의 4제곱이 나오니까. 그럼 얘는 5가 몇 개가 되는 거야? 5가? 3의 배수가 하나 지워지고 3의 배수가 되니까 5가 10개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5가 10개라고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10개. 그럼 얘도 이제 말이 되고 얘도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 얘는 여기서 스탑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여기 2의 제곱을 없애줘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n은 2의 제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2의 제곱은 오른쪽은 처리된데 왼쪽이 처리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얘는 3의 배수에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 3의 배수니까 6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아? 다시 오른쪽 봐.
그러면 지워지고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또 5의 배수여야 되니까 여기 10제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제곱. 그러면 여기가 12제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제곱이 지워지고 10이라는 애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왼쪽도 보니까 3의 배수 맞으니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셀에도 있었어. 근데 그거는 이게 그냥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그냥 문제였던 거고 지금은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자, 넘어가서 123번 갑시다. 123번 풀어볼게요. 자, 123번 가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fn 자체가 이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주어진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PQ를 구하라 이런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눌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안 나누셨다면 여태까지 그냥 계속 안 나눠 버렸기 때문에 안 나눈 거야. 이게 뭔지 모르는데? 모르니까 별표 맨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직접 나눠야 된다고 습관적으로 얘들아. 그럼 일단 P하고 Q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은 P, Q가 홀수, 홀수일 때 그리고 얘가 뭐 짝수, 짝수일 때 그 다음 주어진 얘가 홀수, 짝수일 때 그리고 짝수, 홀수일 때 이런 경우를 먼저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둘 다 홀수면 이제 P가 홀수니까 이런 형태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지. 이런 형태가. 그래서 일단 여기는 얘를 먼저 한번 처리해보도록 합시다. 1번. 자, 1번을 한번 처리해보시면 얘가 홀수니까 이런 형태를 따라옵니다. 그러면 9 곱하기 2에 P 플러스 1 이 전체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FQ도 이런 형태를 따라오겠죠. 그러면 9 곱하기 2에 Q 플러스 1 이 전체의 4분의 1제곱인데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P, Q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럼 일단 손익분해 먼저 합시다. 그럼 얘가 3의 제곱이고 얘 3의 제곱이야.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3의 2분의 1제곱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3의 1제곱 이렇게 따라오고요. 곱하기 2에 4분의 P 더하기 1 4분의 Q 더하기 1이지? 그러면 4분의 P 더하기 Q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P하고 Q가 모두 홀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보면 P가 홀수인데 P가 1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봐. 그럼 P가 1이면 가능한 Q는 뭐가 있어? 1 가능하지? 어쨌든 P 더하기 Q 더하기 2가 4의 배수 즉 4, 8, 12 이런 게 돼야 되니까 그럼 P가 1이면 Q 1 가능하죠? 맞아요. 그 다음 P가 1이면 Q가 5도 가능한가? 5? 그 다음 9도 가능한가? 뭐 13도 가능한가? 맞아? 근데 문제에서 7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사식 증가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7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켜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P가 3인 경우 한번 해봐. 홀수니까. 그럼 P가 3이야. 그럼 여기 더해서 5지.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3, 7, 11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맞아? 그러면 3하고 7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직접. 따라오세요. 그럼 P가 5면 여기다 P가 5야. 그러면 가능한 Q는 1 이런 게 있겠지? 1 그리고 더하기 4, 5, 9 이런 게 있겠네. 1, 5 이런 것들. 따라오니? 그 다음 P가 7인 경우까지 해보면 자 P가 7이야. 그럼 얘가 9지? 그럼 얘는 3 이렇게 되지? 3, 7 이렇게 되겠지? 3, 7 그래서 P가 7이면 Q는 3, 7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세보니까 4개, 2개, 6개, 8개 10개인가? 8개. 맞아? 둘, 넷, 여섯, 8개 이거 8개였나? 그래서 여기 8개 이렇게 구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시 여러분들이 똑바로 해보길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답은 내지 않고요. 답은 근데 3번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대로 하시고 자 124번 가서 해보세요. 124번 해보겠습니다. 124번 자 일단 문제는 fx가 2차 함수라고 나왔고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이런 상황이라고 했고요. 주어진 이 가를 보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각각 중근을 간다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주어진 예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봅시다. 내가 여기서 지금 실근을 찾을 거거든. 실근. 근데 봐봐.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얘를 그냥 알파 베타로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얘가 각각이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알파도 2개, 베타도 2개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이놈이 근 자체가 일단 4개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거든. 4개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이 fx는 문제에서 2차식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2차식의 근은 많아봤자 뭐 2개니까 여기는 무조건 2개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근이 4개는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2개가. 여기까지 따라오니? 다시 이거 곱하기 이걸 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xn제곱 마이너스 64는 0이 될 수도 있고 fx가 0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2개, 2차함수니까 2개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여기서도 일단 2개가 나와야지만 이 각각이 중근을 갖는 4개의 형태가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럼 일단 여기 자체도 무조건 2개여야 되니까 주어진 이놈의 실근이 2개가 되기 위해선 이 n은 짝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n은 짝수다라고 끄집어낸 겁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봐봐. 얘가 n이 짝수여서 근이 2개가 나오는데 잘 봐. 나는 이놈의 근을 사실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놈의 근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긴 놈의 근이 2개가 어떻게 나와? x는 뿔마 n제곱근 64 이렇게 2개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해주시니까 항상 뿔마 형태가 나오니까 원래는 뭐 n제곱근 64 하나 구하고 마이너스 달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놈의 근 2개가 나오는데 이놈들이 각각이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이 근이 이 fx의 근도 돼야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각각의 근이 중근이 많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따라올까? 그래서 fx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하고 얘가 두 근이면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x-n제곱근 64 x 플러스 n제곱근 64 주어진 얘가 fx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얘네가 중근이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fx는 음놈이다라고 구한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마저 풀면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다라고 나왔어. 이놈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2차 함수의 최소값. 대칭 추길 때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한 근이 마이너스 n제곱근 64고요. 한 근이 n제곱근 64예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대칭 축은 x가 0일 때가 된다는 얘기지. 얘하고 얘의 중점이 두 근의 합의 절반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x가 0일 때가 최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오는 여기까지. 그래서 x의 0을 쏙 대입을 해보면 얘가 0 대입하고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64 곱하기 n제곱근 64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지. 정리하면 마이너스 2의 n분의 6 곱하기 2의 n분의 6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의 n분의 12 이렇게 되면 되죠. 따라오세요. 근데 문제에서 이 최소값이 뭐가 돼야 되는데? 음의 정수가 돼야 되는데 얘가 음의 정수여야 돼. 그럼 일단 음수는 말이 되고 얘가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n은 12의 약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n은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근데 그 중에 홀수는 답이 될 수 없어. 홀수면 얘가 근이 하나여서 중근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 중에 이 짝수만 답이니까 답은 2, 4, 6, 12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니까 답은 24. 됐나요? 이거 아마 웬만한 학교 프린트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천천히 공부하시길 바래요. 자, 넘어가서 127번 해보세요. 127번. 자, 127번 봅시다. 저번에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다. 옛날에 제니 스리스트 잠깐 맛볼 때 한 것 같은데 봅시다. 자, 일단 주어진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가 6개가 나온다라고 했어. 그럼 일단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어떠한 수가 나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얘는 2, 얘가 나오면 1 나오는 거고, 그 다음 2의 제곱이 나오면 2 나오는 거고, 그 다음 2의 세제곱 나오면 3 나오는 거고, 즉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개수가 6개가 존재하도록 하는 뭐 a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자, 그럼 일단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라는 그래프를 보면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니까 일단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2가 되든 2의 제곱이 되든 2의 세제곱이 어쨌든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선생님이 만약 2의 세제곱이라는 놈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면 얘가 8이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2의 세제곱이라는 애가 y는 8이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2의 제곱이라는 직선도 얘보다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2라는 직선도 얘보다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이라는 거는 이렇게 6개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가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답을 얘기해 버렸네. 나도 모르게. 자, 봅시다. 내가 y는 2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근이 2개는 확정이지. 그치? 근데 근이 6개가 나와야 되니까 y는 2의 제곱도 무조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2의 제곱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내용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6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6개. 실수 x의 개수가 6개라는 얘기는 교점이 6개라는 얘기죠. 따라오세요. 그럼 교점이 6개가 되기 위해선 y는 8까지라는 놈은 가지고 있되 y는 16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y는 이게 4제곱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정리인 거예요. 이등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기 위해선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8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걸로 a의 범위를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이놈의 좌표를 찾아보면 대칭축은 x가 2분의 a일 때고요. 자, 2분의 a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더하기 2분의 a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나와서 4분의 a제곱 더하기 4 얘가 이놈의 y좌표. 근데 주어진 저놈의 y좌표가 교점이 6개가 되기 위해선 8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만약 8이 돼버리면 교점이 얘가 이렇게 돼서 1개, 2개, 3개, 4개, 5개밖에 안 나오겠지? 8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주어진 얘를 풀어보시면 양쪽에 4를 빼고 양쪽에 4를 곱하고 이렇게 됐나요? 만족하는 a는 5하고 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니까 답은 30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134번 해보세요. 134번 134번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학교 프린트에 또 웬만하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좀 자주 나오니까 지금 미리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만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134번. 자, 일단 134번 문제 보면 얘하고 얘가 같은 자연수다라고 나와서 선생님이 지금 걔를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해 놓은 겁니다. 둘이 같은 자연수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걔를 자연수 이렇게 한번 잡아 놓은 거야. 그럼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첫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약간 이런 식의 내가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3은 k다. b제곱 더하기 3b 더하기 4는 k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요?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고 싶니? 그 말고 식의 형태가 완벽히 똑같지? 여기는 a가 들어갔고 여기는 단순히 b가 들어간 거잖아. 주어진 얘를 수성 때 어떻게 많이 풀었냐면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3은 k 이놈의 두 근이 a, b다 이렇게 써서 풀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가 똑같은 형태 똑같은 놈이 들어갔을 때 이런 식의 풀이가 먼저 비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얘를 풀 때는 k가 넘어가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
두근의 곱은 3-k다. 이걸 가지고 좀 더 빠르게 풀어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일단 이 풀이가 먼저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 식을 보면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 여기는 A가 단순히 들어가 있고 여기 똑같이 B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맞니? 그럼 일단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얘는 로그 2에 지수를 먼저 바꾸고 갑시다. 자, 주어진 얘를 지수로 먼저 바꾸면 2의 K제곱이 NA-A제곱이고 NB-B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가지고 똑같이 이런 형태로 먼저 문제를 풀어버리겠다는 거야. 여기 A 대신에 X를 쏙 대입하기만 하면 주어진 얘는요. NX-X제곱은 2의 K제곱. 이놈의 두근 자체가 A, B가 되는 2차 방정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 여기까지 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2의 K제곱은 0. 이놈의 두근이 A, B라고 알 수 있으니까 나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써버릴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니? 두근의 합은 N이고요. 두근의 곱은 2의 K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두근의 합하고 두근의 곱을 줬는데 여기는 두근의 차다, 차. 왜냐면 B에서 A를 뺀다는 얘기는 두근의 차인데 지금 B가 더 크니까 얘가 양수라고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두근의 차 공식 외우고 계시는 분? 한 명? 대충? 뭐야? D수죠. D 뭐예요? 네,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만 사이 두근의 차 공식도 웬만하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 한 번만 해주고 갑시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 대하여 이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합과 곱은 알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 두근의 차. 두근의 차에 대한 공식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뭐가 큰지 모르니까 이렇게 셉시다. 얘는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성빈이가 좀 전에 D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여기가 루트 D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게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 두근의 합하고 곱을 가지고 얘를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지. 곱셈 공식 변형식을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두근의 차 공식 또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는데 여기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짝수 공식 쓰시면 안 됩니다. D 이렇게 외웠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막 짝수 공식, 짝수 막 갖다 쓰는 분이 계시는데 안 돼요. 완벽하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야지 막 B'제곱 마이너스 AC 값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니? 그래서 이거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른다면 여기서 두근의 차를 볼 때 이 제곱한 다음에 또 루트 씌워가지고 좀 더러워. 하지만 두근의 차 공식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조금 더 깔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예를 써보면 두근의 차 공식을 씁니다. 그러면 절대값 A분의 절대값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4를 곱하니까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고 3분의 2n보다 작거나 같다. 주어진 얘를 만족시키는 n의 개수를 찾아주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저걸 풀기 위해서 일단 여긴 지워도 될까요? 먼저 지울게요. 일단 수학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에서 1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라는 문제고요.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지금 k는 자연수, 더 나아가서 n은 1부터 10까지에 대한 자연수. 그때 n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k가 자연수니까 k에다가 1, 2, 3, 4, 5, 6, 7, 8 하고 천천히 대입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식을 먼저 좀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왼쪽에 있는 식 풀고 오른쪽에 있는 식 풀어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답으로 하는 거지. 왼쪽에 있는 식 먼저 풉시다. 왼쪽에 있는 식. 그러면 양쪽 제곱해.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은 n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 이렇게 따라오겠네. 됐니?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n이니까 얘를 n만 남기고 일단 이렇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식도 양쪽을 제곱하는 게 좋겠다. 그치? 자, 오른쪽에 있는 식도 양쪽을 제곱해버리면 n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가
9분의 4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따라오고요. 이거 옆으로 넘겨버리면 9분의 5n제곱이 2에 k 플러스 2 이렇게 따라오고요. n제곱은 5분의 9에 2에 k 플러스 2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형태를 값으로 내야 되니까 2의 k 플러스 2 n제곱 5분의 9에 2의 k 플러스 2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이거 포기하면 안 돼. 그냥 수상 내용 그냥 뭐 문제 푸는 방법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똑같이 풀어나가는 거야. 학교 프린트 웬만하면 있어. 얼마나 있어. 그거 포기하면 안 된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n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n의 개수를. 근데 k가 그냥 자연수인 상황이죠. 어쩔 수 없어. k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1부터. 만족하는 거 찾는 겁니다. 자 그럼 k가 1일 때부터 정리합시다. 첫 번째 k가 1일 때. 자 k가 1이면 얘는 8보다 크고 k1이면 5분의 8, 9, 72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놈은 3이라는 게 만족하고 n은 3 가능하고요. 그 다음 4는 안 되죠? 얘가 14점 얼마니까 안 되지. 이렇게 찾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k가 2 그럼 이 대입하면은 16 뭐 n제곱 얘는 뭐 16 곱하기 5분의 9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뭐 계산하면 5는 가능할 거고 그치? 뭐 계산합시다. 그럼 5분의 40다 이렇게 해서 6은 36이니까 안 되네요. 그쵸? 그래서 5는 가능하다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 다음 k는 3 이렇게 똑같이 갑니다. 그럼 k가 3이면 여기 3이니까 2의 5제곱 즉 32 이렇게 따라오고요. 여기는 32 곱하기 5분의 9 이렇게 따라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6이라는 게 뭐 가능하겠죠? 맞니? 그 다음 여기는 5분의 이렇게 따라와서 7이라는 건 안 되네요. 그쵸? 여기 7, 되나? 7 되네? 7 되네요. 여기 7이면 얘가 49가 나와서 여기는 포함되니까 말이 된다는 얘기고요. 8이라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6하고 7은 가능하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k가 4일 때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k가 4야. 그러면 64 n제곱 그리고 5분의 9 곱하기 64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5분의 54, 36, 6, 54, 576 이렇게 따라오고요. 주어진 얘가 9면 되죠? 12여도 되네요.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찾아주시면 답은 3, 5, 6, 7, 9, 10 제가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네요. 자, 그래서 3, 5, 6, 7, 9, 10 3, 5, 6, 7, 9, 10 답은 6개 됐나요?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136번 해볼게요. 136번. 자, 일단 136번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써놓고요. 뭐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든 뭐 개념 노트 필기를 하든 아니면 뭐 여기 안에다 필기하든 자, 근데 일단 개념 정리 좀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뭐냐면 사용 로그에 정수분과 소수분에 대한 개념인데 일단 정수분만 나왔으니까 정수분에 대한 개념 먼저 잘라서 한번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용 로그가 뭐냐면 사용 로그는 미치 10인 로그를 사용 로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A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로그 A의 정수분이 n이다 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걸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자, 로그 A의 정수분이 n이다 라는 의미를 어떻게 줄여 쓸 수 있냐면 로그 A가 뭐 n 플러스 알파다 그리고 이 알파는 소수분이니까 여태까지 뭐 이렇게 써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이렇게 말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로그 A라는 애가 정수분이 n이 된다는 얘기는 n보다는 크거나 같고 정수 n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n점 얼마니까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정수가 n이라는 게 말이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제 로그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로그 부등식. 그럼 로그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일단 밑이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밑이 통일. 일단 그래서
밑이 10인 상황이니까 양쪽을 밑이 10인 걸로 통일해 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얘는 10의 n제곱 이렇게 따라가야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은 로그 a가 되고요. 그 다음은 로그 10의 n 플러스 1 밑이 10인 걸로 통일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야. 됐니 여기까지? 그럼 봐봐. 마지막 결론이 뭐가 되냐면 지금 밑이 10으로 전부 똑같고 이 로그함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부등식을 풀 때는 부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거지.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결론은 a라는 놈은 10의 n제곱보다는 크고 10의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거 어떻게 읽을래? a가 10의 n제곱보다 크고 10의 n 플러스 1로 작다라는 게 의미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뭔데? 얘는 a의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간단 읽어볼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100보다 크고 그냥 1000보다 작다 이 얘기니? 이렇게 하면 이 얘기야? 아니지, a가 세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야. a가 세 자릿수 100부터 999까지 세 자릿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뭐 10의 4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뭐 10의 5제곱보다 작다고 한번 해볼까? 그럼 얘는 뭐야? 만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만보다 작은 거잖아. 5자릿수를 의미한다는 거지. 주어진 10의 거듭제곱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 a의 자릿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의 4제곱은 뒤에 0이 4개 붙는 거지? 그럼 이거 몇 자릿수야? 5자릿수라고 읽으면 돼. 10의 세제곱, 얘는 10의 제곱이지? 10의 제곱은 뒤에 0이 2개인 거야. 그러면 3자릿수지? 자, 여기는 뒤에 n이 0이 n개야. 그럼 몇 자릿수야? n 플러스 1자릿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a가 n 플러스 1자릿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형태냐면 봐봐. 문제에서 로그 a가 2.3이라고 나왔어. 대충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a의 정수분이 2란 말이야. 맞니? 그러면 a는 몇 자릿수? 세 자릿수인 거야 무조건. 그래서 만약 답이 1번부터 해가지고 2번까지 3번까지 있는데 여기가 막 1111 나오고 111 나오고 111 나왔어. 이렇게 만약 말도 안 되지만 만약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a는 찍을 때는 정수가 2잖아. 그럼 몇 자릿수? 세 자릿수라고. 그럼 답을 찍더라도 얘로 찍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계십니까? 이거 찍으면 그냥 바보인 거야. 아는 만큼 보인 거고 얘가.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냐면 사용 로그의 정수분이 의미하는 건 이 n이라는 수의 자릿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이 정수분이 의미하는 건 n이라는 수의 자릿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로그 a의 정수분이 의미하는 것은 a의 자릿수가 n 플러스 1자리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먼저 깔고 가시고요. 필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필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우고 이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되는 거 맞나? 자, 그럼 문제 보시면 로그 n의 정수분이 f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수분 얘가 의미하는 건 이 n의 자릿수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보면 아니면 좀 예를 들기 위해서 n에다가 한번 3 같은 거 한번 대입해보자. 이하고 3의 차이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봐봐. n이 2면 로그 n의 정수분 네. 자, n이 2면 얘가 의미하는 건 로그 9의 정수분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맞나요? 자, 그 다음 여기서 n이 2면 얘가 의미하는 건 f2의 정수 부분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맞아. 자, 그 다음 n이 3이면 얘가 의미하는 건 로그 2의 정수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 n이 3이면 얘가 의미하는 건 로그 13의 정수 이렇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얘가 로그 3의 정수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정수란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봐봐. 얘는 이놈의 정수 부분이 뭐야? 얘는 로그 10보다 작은 게 보여야 돼. 1보다 작은 게 보여야 돼. 이놈의 정수 부분은 0. 얼마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이놈의 정수 부분도 마찬가지로 0이다 라고 보여야 돼. 자, 이놈의 정수 부분은 1이라고 보여야 돼.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으니까. 맞니? 그래서 얘는 1이라고 보여야 돼. 근데 얘는 0 이렇게 보이는 거지. 맞아?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떻게 소개할 수 있냐면 얘하고 얘의 자릿수가 같아버리면 얘하고 얘가 똑같은 값이 나와서 같을 수 없다는 얘기야. 얘하고 얘의 자릿수가 왼쪽이 자릿수가 하나 더 커야지만 거기다가 1을 더함으로써 답이 딱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 찾아내시는 겁니다. 자릿수에 관한 문제인 거야. 자릿수. 그럼 정리해볼게. 자, 이 문제를 딱 풀 때 이거 딱 보는 순간 4n 플러스 1의 자릿수가 n이라는 놈의 자릿수보다 하나는 더 커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그래서 4n 플러스 1이라는 이 수의 자릿수가 n의 자릿수보다 하나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n의 자릿수보다는 하나 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따라오세요. 자, 그럼 n이 만약 한 자릿수면 쟤네 몇 자릿수여야 돼? 두 자릿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n이 만약 두 자릿수면 쟤는 세 자릿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n이 한 자릿수라고 합시다. 자, n이 한 자릿수야. 그러면서 얘가 두 자릿수가 되려면 n은 뭐부터 가능해? 3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지? 맞아, 3부터 어디까지? 9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한 자릿수가 맞고요. 얘도 두 자릿수가 맞으니까.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n이 두 자릿수라고 해보면 자, 여기 두 자릿수야. 근데 얘가 세 자릿수가 돼야 돼. 그럼 여기 n은 몇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야? 세 자릿수가 되려면 25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25부터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두 자릿수 99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자릿수 생각해보면 자, 얘는 세 자릿수고 얘는 네 자릿수여야 되거든? 그러면 뭐 대충 250부터 가능한가? 100 이하의 자릿수요? 그럼 100이면은 얘 세 자리고 세 자리가 다 될 수 없겠네? 맞아? 100이면은 둘 다 같은 자릿수니까 다 될 수 없겠네요. 100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답은 얘랑 얘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개가 나오고요. 풀어주시면 75개가 나와서 답은 82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자릿수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